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사이클존 오랜만이에요. 네, 갑자기 또 어,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뭐 예고가 없으니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구독자님들을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상 이제 몇 개 보내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네. 굉장한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좀 부족한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의 피팅을 봐주기는 한계가 있죠? 클릿의 위치도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뭐 신체 측정을 해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원래는 체크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경험을 가지고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존이 여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죠? 지금 이제 약 5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과 동호인 분들을 피팅을 하셨는데, 한 몇 명 정도 피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천 단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단위 이상이면은 페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잘못되는지 알 정도인데, 저도 한강 가면은 사람들 타는 그 모습만 보여요. 예, 한때는 너무 이게 피팅만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예. 딱딱해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무슨 대학교 강의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편하게. 과자도 좀 드시고, 과자 드시면서 보는 방송이니까, 진짜 어려운 배팅은 서울대학교 강의 가셨을 때, 그때 아주 편하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 네. 한번 볼까요? 네, 파란색 이제 옷을 입고 계신 분인데 일단 앞에서 이제 인터벌을 하고 있는 영상, 그리고 측면에 있는 영상,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고요. 네.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모습을 체크를 했을 때, 무게중심이 조금 우측으로 많이 조금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이고요. 네, 팔꿈치 같은 경우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구부러져서 아무래도 무게중심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걸 조금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로라 같이 밸런스 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쏠릴 확률이 조금 높으신 분이고요. 앞으로 이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좌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잠깐만, 지금 저 서울대 지금 강의 들어온 것 같았는데,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와서, 너무 딱딱해. 네, 일단 뭐 자세가 네.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무너져 오른쪽으로 있고, 무너져 있고. 예, 아마 팔꿈치도 오른쪽이 구부러져 있고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들을 거울을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측면에서 보내주셨는데, 측면에서 보내주신 인터벌 영상을 봤을 때는 일단 거리가 너무 좁게 일단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좁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호흡을 할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페달링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작게 움크린 상태에서 밟는 페달링만 이렇게 하는 성향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좀 고관절을 이용해서 좀 크게 좀 페달링을 해서 관절의 범위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호흡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몸에 대한 각도를 조금 더 넓혀보는 걸 일단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저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 거.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제가 얘기해서 똑같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도 느낀 게 이분은 진짜 골반보다는 진짜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듯이 이 무릎 쪽의 근육을 좀 더 치중한 것 같고요. 또 유연성이 떨어져요. 보통 인터벌을 할 때는 이마가 핸들바에 박을 정도로 그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에어로 자세가 나오는데 거의 뭐 MTB 타듯이 몸이 떠 있어요. 유연성 좀 부족하고요. 자전거 너무 작은 거 인정. 동생 자전거 잠깐 빌려 나온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기아가 무거워지면은 무릎 쪽이나 이런 데 데미지 좀 많이 올 것 같고요. 어, 그 대표님 말씀대로 자전거가 좀 작네요.
네, 일단은 뭐 정확한 치수는 물론 재봐야 되겠지만 일단 영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작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예, 다음 분. 이제 틀자마자 그냥 바로 일단 이건 모두 같은 의견으로 이제 보일 것 같고 일단 뭐 참고로 이게 이분은 제 채널에도 많이 출연해 주신 제 제자인데요. 예, 조금 조금 참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나이가 50이 넘으셨기 때문에 너무 네, 네, 5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몸에 더 무리가 올 수 있는 자세고요. 일단 안장이 일단 높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아무래도 의견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재 프로님도 보셨을 때 어떠세요? 안장의 위치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저랑 같이 미리 보면서 말씀했듯이 안장이 조금 높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고요. 안장이 아마 높기 때문에 페달링을 할 때 좀 부드럽게 어느 정도 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 연습이 된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안장 앞쪽에서 독주 탈 때 정도의 각도가 나온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전면부 근육을 조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리고 햄스트링이나 오금 뒤쪽 같은 경우는 자극이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뒤쪽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장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추고 이렇게 되면 골반도 좌우로 움직여서 나중에는 좌측 우측 골반도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안장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추는 걸 추천드리고 부드럽게 좀 당겨서 케이던스 회전을 통해서 가벼운 기아 연습을 조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거리는 핸들을 지금 밑을 잡았는데 핸들을 한번 어, 짧게 잡고 계신 거고요. 앞뒤 거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안장이 좀 높은 느낌 그것만 좀 잡으시고 가벼운 기아로 회전 위주의 페달링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보다는 약간 웨이트를 하고 있는 느낌? 일단 뭐 상체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게 핸들바를 너무 가깝게 잡고 계시고 손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쪽으로 깊게 잡고 팔꿈치를 조금 더 구부려 주시고 코어에 조금 힘을 주고 그리고 나서 가볍게 버티는 아마 코어 근육 같은 경우도 이분은 좀 약하실 가능성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핸들의 의존도가 그만큼 좀 높기 때문에 핸들의 의존도를 조금 줄여서 코어에 힘을 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페달링 가볍게 이 연습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분. 열혈 사나이입니다. 이분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고 계신데 혹시 회원분 중에서도 이렇게 타신 분들 있나요? 네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힘들 때일수록 더 이런 자세가 더 많이 나오고 상체 의존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어깨 무게, 목의 무게를 많이 실어줄 수밖에 없는 핸들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긴장을 한 상태에서 모든 근육은 살짝 구부려 줘야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반동이 적어지고 코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체의 의존도를 또 높게 해서 좌우로 반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페달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바깥쪽으로 좌우로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바깥쪽 이제 뭐 장경인대 염이나 바깥쪽에 피로도가 계속 누적돼서 쌓여서 나중에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쪽의 근육을 조금 사용할 수 있게 좀 허벅지도 조금 더 모으시고 안쪽에 내전근이라고 하는데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많이 사용해서 코어와 내전근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걸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적으로 거리는 크게 뭐 멀거나 크게 높거나 낮거나 하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각도는 페달링을 하는 다리의 각도나 핸들의 각도는 비교적 괜찮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눈빛을 보면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눈빛이 어두운 네, 다 알아요. 눈빛이 살벌해요. 근데 오히려 그 눈빛의 힘을 더 빼주면 더 부드러운 페달을 낼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에너지와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딱 80% 정도만 내가 힘을 써서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했으면 더 좋은 페달링 가져갈 수 있고요.
내 능력이 여기인데 너무 백을 가다 보니까 이제 코어도 못 받쳐주고 또 이분은 로라장에서 자전거를 배우시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지금 리듬 타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상체를 떠나서 이분은 어깨잖아요.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딱 보면은 밟는 힘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원을 그리거나 당기는 힘을 쓰면 이렇게까지 안 흔들리는데 회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세요.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밟은 게 힘이 세고요. 또 더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충격적으로 이거는 당기는 힘을 세게 가져가야 적은 힘으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기는 힘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열정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0.1% 열정 눈빛이나 땀 흘리고 그리고 귀에는 지금 트로트 X 지금 김명웅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찐찐찐찐찐이야. 맞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딱 정확히 짚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대표님이 1000명 만병을 피팅해도 몰랐던 걸 저는 대반에 알아보죠. 귀에 지금 이어폰이 꽂혀 있는 걸 제가 계약서 지금 쓰고 갈까요? 네.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분위기 이어가고 있어요. 이분은 선수급인데요? 네. 여기 또 경륜 훈련원. 아, 네. 이건 영주의 이제 풍기에 있는 경륜 훈련원에서 아마 훈련을 받으러 가셨다가 영상을 찍으신 분 같고요. 일단 자세를 봤을 때 거의 뭐 선수처럼 자세가 아주 멋있게 일단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뭐 페달링이나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으로 조금 잘 나오지만 유독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핸들바에 대한 이 높이. 그래서 핸들바에 대한 높이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상향 조정되어 있다는 건 핸들을 아마 조금 더 잡아서 타는 게 아니라 핸들을 조금 밀면서 타기 때문에 핸들바의 조정 위치, 높낮이 위치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페달링 할 때 조금 밟아서 타는 힘보단 당기는 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 페달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도를 트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드랍 쪽을 밑에를 편안하게 잡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의존하는 부분들이 밀어서 탈 줄도 알고 또 밟아서 탈 줄도 알고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일단 자세는 핸들바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뭐 준선수급 자세이기 때문에 이분은 오늘 베스트로 해드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근데 이분 또 앞에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랑 그러네.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또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좌우에 대한 부분들이 팔꿈치를 보면 또 왼쪽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게가 왼쪽으로 조금 쏠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아까 분은 오른쪽이 무너졌잖아요. 왼쪽이 무너지니까 자꾸 로라 인터벌 할 때 왼쪽으로 쓸려가네요. 아무래도 자전거 평로라를 특히 타실 때는 밸런스가 안 좋으면 한쪽으로 보통 자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높은 파워, 높은 속도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일단 좌우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서 운동을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세는 베스트. 저도 이분은 페달링이라든지 이런 게 준선수급이에요. 코어 잡아주는 거라든지. 근데 저도 아까 자꾸 눈에 신경이 쓰이는 게 이 드랍바를 뭐 거의 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나는 밀다가 아예 쓸어 올라간 줄 알았어요. 용이 승천하는 느낌? 거의 뭐 어필을 즐기는 느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픽시 자전거잖아요, 또. 픽시 자전거는 드랍바가 좀 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MTB 수준으로 깔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가 좀 작다 보니까 조금 멀리 타고 싶어가지고 핸들 이거는 이제 동의하고요. 스템을 투자를 해서 스템을 긴 걸 써야 되는데 돈을 좀 학생 같아요.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더 멀리 쓰려고 너무 깠어. 호흡을 좀 더 편안하기 위해 이렇게 밀어서 핸들을 그립을 잡는 경우 조금 가슴이 좀 뭐 답답하거나 갑갑하거나 이런 느낌이 조금 있다면 핸들의 스템을 조금 더 늘려서 드랍 쪽의 방향을 조금 낮춰주시면 조금 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뭐 친구들하고 뭐 맞교환을 해도 되고 좀 짧게 쓰고 싶은 친구들하고 맞교환을 해도 되고요. 거의 1cm만 늘어나도 엄청나게 다른 느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에서 봤을 때도 정말 왼쪽으로 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선수라 나 지금 고등학교 선수다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선수일 수도 있어요.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선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힘도 있으실 거고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이고 자세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부분을 시도를 하신 거고 선수들 같은 경우도 핸들바를 조금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이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선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이걸 체크를 해서 최대한 스탠다드인 기준에서 시작하는 거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클릭 깊이라든지 뭐 무릎 각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점을 큰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시도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수라도 괜찮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타는 분이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잘 타는 거지 나의 문제점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솔직히 종진이나 채빈이 피터 사관인가? 피터 사관 친구도 보내줘 이메일로. 그러면 형이 잘 분석해서 가르쳐 줄게. 크롬이 이번에 시험 안 나왔더라. 너도 할 일 없으면 보내줘. 잘 판단해 줄 테니까. 어때 크롬이 괜찮아요? 네, 그럼도 뭐 해봐야죠 뭐. 또 누구 있죠? 네. 너무 많이 가면은 또.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좀 개인 방송은 또 이렇게 가져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이 바쁜 시간에 바쁜 거 맞죠? 네, 바쁘다가 말다. 그리고 좀 너무 첫 시도라 네. 너무 큰 부분만 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뭐 지방에 사신 분이라든지 해외 동포라든지 좀 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더라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100%는 아니겠지만 노력해 드릴 테니까. 클릿의 위치를 이게 아무래도 좌우에 대한 부분들과 뭐 그런 위치까지 한번 같이 체크하고 그리고 페달링하는 모습을 다 조금 위에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 조금 뭐 측면에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 자세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의 위치를 각도를 맞춰서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각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피드백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이클 존 협력하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